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염증이라는 단어 때문에 클릭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구독자분들 중에서 암 환우님들이 평소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중 하나가 신체 내에서 발생되는 염증을 줄이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염증을 줄이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사실 염증 자체가 암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염증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야기시키고 특히 염증 반응을 초기에 잡지 못하면 생체 내부의 기능이 손실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만성감염과 자가면역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환우님들의 경우 염증 세포들이 분비하는 염증성 물질들이 암세포의 증식과 생존 그리고 전이 유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데요. 종양의 환경에서 염증은 종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건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시는 검사 중에 하나가 종양표지자 검사고 이 검사로 인해 알 수 있는 종양 수치와 염증 수치를 신경 써서 보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의 염증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의 염증을 줄이는 아침 식단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건강영양학자 레베카 스트롱의 기고문을 발췌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의 염증을 줄이는 아침 식사 첫 번째는요, 바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항산화 역할을 하는 채소와 과일은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특히 또렷한 색상을 가진 야채일수록 항염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푸릇푸릇한 녹색 채소들, 그리고 딸기, 브로콜리, 고추, 체리, 오렌지, 토마토, 아보카도, 또 당근 등이 가장 항염 능력이 높은 과일과 채소에 속합니다. 만약에 위에 말씀드린 채소를 샐러드 형식으로 이제 드신다면 익힌 귀리를 같이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가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좋은 건 알지만 이걸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를 해도 되는 건지 이 발연점 괜찮은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사용되는 불의 온도가 보통 120도에서 150도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때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180도에서 200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열 요리에는 사용하셔도 가급적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최상으로 섭취하기 위한 방법이 또 있는데, 이 녹색 채소와 함께 샐러드 드레싱처럼 뿌려서 드시면 이 채소의 흡수율을 올릴 수가 있고, 이런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과 녹색 채소가 함께 만나게 되면 니트로패티애시드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물질이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과일과 채소의 항산화는 이런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염증을 줄이는 식사 두 번째로 오메가3가 들어있는 생선과 식물성 기름이 있는 견과류를 같이 드시는 건데요. 만약 마트에서 오메가3가 강화되어 있는 그 계란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다면 사서 드시면 좋고요. 만약 그런 제품 찾기가 어렵다 하시다면 생선으로 대체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연어나 굴비, 그리고 갈치, 황태 같은 생선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 굴비 한 토막만 드셔도 하루 권고량의 오메가3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호두나 아몬드 씨앗 같은 것도 좋은데요. 만약 호르몬 계열의 암을 치유 중이시라면 하루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하게 콩이나 두부를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시거나 다른 견과류로 대체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 염증에 좋은 음식은요,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을 해서 장 건강을 지키고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만약 아침에 식사를 하신다면 적당히 익은 김치와 청국장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침부터 청국장 먹기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나짜닷컴에서 쌀누룩을 발효시켜서 드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쌀누룩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요구르트 또한 장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요구르트는 아무 맛이 없는 플레인 요구르트에도 소량의 설탕이나 과당, 또 합성 착상료, 그리고 인공 감미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요거트를 만들 수 있으시면 그걸 드시면 좋고 사서 드시는 것은 그래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는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차 종류는 녹차, 생강차, 바질차, 허브티 같은 차는 특성 성분에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염증 식품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이 티백 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뜨거운 물에 우릴 때 이 티백이 같이 녹아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도 했고 큰 통에 담겨있는 제품들은 농약이 검출돼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녹차 같은 것들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가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드실 때에도 꼭 유기농으로 구매해서 드시는 게 이왕 더 좋겠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위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한 끼 식사에 전부 드시기에는 양도 많고 준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소비하는 에너지도 상당히 들 것 같습니다. 또 매번 이렇게 드시는 거는 어려우니까 위에 말씀드린 음식들을 알고 계셨다가 그런 식사 위주로 변화를 주시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매 끼 식사에 완벽한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식사도 몇 끼마다 완벽하게 챙겨 먹기는 불가능하고 반복적인 섭취는 한쪽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제철 채소와 또 염증을 줄이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드시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